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롬 비결, 상문조객살. 무속인들이 상문살이 들었네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상문살이다. 그래서 상문, 조객살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상문조객살은 내 형제가 되었던 내 주위에 누가 죽었을 때 상갓집 방문을 하고,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문조객살은 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일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이 자수는 술토가 상문살이고 조객살은 인목이 조객살이다. 그래서 일지에서 이 격각 후지는 상문살이고 격각 전지는 조객살이다. 일지에서 한 칸 건너서 자축 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객살이 되고, 뒤로 후진을 했을 때는 해수 다음에 술토이기 때문에 술토가 상문살이다. 자, 또한 예를 들어서 일지오화라고 했을 때 한 칸 건너뛰면 오, 미, 신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조객살이고, 오에서 후진을 하면 오, 사, 진이 되기 때문에 진토가 상문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일지가 오하였을 때 신금대운이 왔거나 신금세년이 오면 내 가까운 주위 사람이 누가 죽어서 조객으로 거기를 다녀올 수가 있고, 또는 진토세년이나 진토대운이 왔다면 나의 주위에 너무 가까운 형제나 동료, 부모나 내 처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가게 되는 상문살에 걸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문살이나 조객살이 세년에 들면 상복을 입게 되고 친척 간의 사별함이 있으며 명식에 이살이 있거나 세운에서 이살을 만나면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생겨서 눈물을 흘릴 일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야 하므로 상갓집에 출입할 때는 무척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필자가 여러 가지로 무속인들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당신 지금 상복 입는다, 무엇을 한다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필자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희귀신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래요. 이 조객살은 상문살과 마찬가지로 친인척 중에 상을 당하여 조객을 맞거나 조객이 된다는 살승으로 통곡할 일이 생기고 가정이 불안정하며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상문이나 조객 중 어느 하나가 들어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며, 또는 상문 조객이 들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 필자가 이것을 봤을 때 그렇더라 그래요. 시용신을 구별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식의 상문 조객살이 있다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묘지를 안장할 때, 이사할 때 사고로 인해서 화를 당한다 하여 피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문살이 들어도 시용신에 해당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며
이장을 하거나 건축을 신축하는 데에도 기람이 있다. 그러나 상문 조객살이 악살로 작용할 경우 잡신에게 홀리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상가 출입 시 비방법으로는 비닐봉지에 소금 한 수저와 고춧가루 한 수저를 봉지에다가 담아서 내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녀온 후에 두부 한 모를 사서 두부를 봉지 속에 넣고 주물주물하면 소금과 고춧가루, 두부가 다 섞여지겠죠. 이렇게 해서 혼합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들이 다들 나와 있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을 3번 맞고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온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상문 조객에 뭐 어떤 데 어디를 간다든가 그러면은 내 일진도 영 안 좋고 꿉꿉하고 내 운기도 안 좋은데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찝찝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해당 그 귀신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특히 사주 명식에 수기가 음습한 사람, 수기가 많은 사람, 사주가 음습한 사람 또는 음습한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때 잘못된 귀신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냥 간단하다. 비닐봉지 요즘에는 많죠. 뭐 반찬도 거기다 담고 간단한 그러한 것들 그 담는 봉지. 거기에다가 소금 한 수저, 고춧가루 한 수를 갖다 넣어 가지고 똘똘 몰아서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 와서 요 가게에 들려서 두부 작은 거 한 모 사가지고 넣고 주물러서 버리고 음식 그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거기 요즘에 거기다 버리고 침 택택택 3번 맞고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라. 이것은 상문조객살이 아닐지라도 상갓집에서 잡신이 붙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신병신액으로 괴이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회개한 행동을 하는 일도 있으며 무작정 가출하는 때도 있다. 또는 함께 살아온 부부정이 급냉하여 상대의 안 좋은 점만 보여 결국 이별하는 때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귀신의 장난이다.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사주가 음습하고 극신약이라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주에 유력한 병화가 있는 경우 귀신의 장난에 자유로운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필자가 항상 얘기를 하죠. 사주 내에 유력한 병화가 있고 그러면 유력하다면 사화가 병화가 있고 사화나 오화가 있다면 이 병화가 유력하겠죠. 그리고 이 병화를 생하는 글자, 이러한 유력한 글자가 있다면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무속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딱 정해진다. 태양이 화창하게 떠 있는데 귀신은 음을 상징한다. 어떻게 보면은 개수가 귀신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한 개수가 따라올 수가 있다. 흑운 차일로 병화 태양을 가릴 수가 있다. 해로운 일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병화 태양이 화창하게 되면 이 귀신은 나타나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 태양이 화창한데 뭐 무속인이 되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다가 나불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무속인일 뿐이다. 근데 진짜 무속인이 되었다면 정말 내 한도 풀어야 되고 상대방 한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무속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무속인이다. 정화는 무속인이 될 수 있다 그래요. 화기가 강해도. 그러나 병화는 아니다. 이미 병화는 태양이고 화창하게 양기가 화창한데
음기가 어찌 침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병화태양이 유력한 사람은 무력, 무속인이 될 수 없으며, 자기 사주의 병화가 유력하다면 상갓집이든지 어디든지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유롭다 그래요. 자, 오늘은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문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